올해 북한 달력에는 건군절이 빨간 날로 어느 날로 표시되어 있을까요? 저희 이류 매거진이 북한의 달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북한 위협적 열병식 준비, 건군절 바꾼 속내는. 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김정아 전 북한군 장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정아 네. 위원님. 자, 이 북한 달력이에요. 주체 107년. 네. 네, 우리하고 완전 다르죠. 2018년인데. 네. 그러니까 주체 107년은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시작을 해서 김일성을 위해서 김일성이 주체 사상 논리가 바로 북한 사상의 근본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체 107년, 2017년, 18년 하면 주체 107년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입수한 달력을 보면은 과일 사진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또 다른 달력을 보니까 뭐 화려한 빌딩 숲이 뭐 돼 있던데 달력에 이런 그림을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올해 달력에 지금 딸기 사진이 1월 달에 지금 딸기 사진이 들어간 게 저도 눈에 확 들어오는데 네. 이것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달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겨울철에 딸기를 먹는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고요. 그것은 어느 나라 꿈나라 얘기거든요. 그래서 북한 동화책에도 뭐 못된 그 이짝에 이붓 엄마가 이붓 딸을 한 겨울철에 딸기 따오라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동화 그림 이야기가 교과서에도 있는데 네. 탈북자들 제일 먼저 탈북해서 중국에 와서 제일 신기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화할 때 바로 말하는 것이 나 딸기 먹었다. 나 딸기 먹었다. 네 건강하니? 네 괜찮니? 하고 물어보는데 나 딸기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심리 어찌 보면 한류의 문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북한 주민들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 당국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 대북 제재에서 이제는 여명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산품 제품들을 이렇게 내놓음으로써 우리는 건조하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선전하는 또 하나의 선전용이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배고플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그림을 놓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배고픔이 떨어져요. 입에서 침샘이 나면서 네. 그러한 걸 자극한 그러한 달력인 거죠. 옛날에 굴비 놓고 차림고비 밥먹은 거하고 비슷하군요. 자, 1월을 보면은 네.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전히 명절 아니에요. 그냥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에 비해서 이제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이죠. 그리고 4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요일이어서 네네. 다른 일요일하고 달리 바깥에 테두리를 그렇죠. 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절이고요. 명절이라고 하는 걸 표시했습니다. 자, 김정은의 생일은 여전히 그냥 공휴일이 안 됐어요. 김정은의 생일을 공휴일로 못한 거는 크게 지금 세 가지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가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김정일의 고향 문제입니다. 네. 그 사람의 생일을 딱 지정할 때는 김정일의 생일을 지정할 때 북한 당국이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과거로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김정일의 생일을 지정하기 전부터 뉴스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백두미령 고향집을 찾아냈다. 그 네. 천연 수림 속에서 백두미령 고향집을 찾아냈고 정밀봉이 생겼다. 그 바위의 이름을 정밀봉. 김정일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나온 바위라고 해서 정밀봉이라고 그때 이름을 지었고 그 정밀봉에 대한 걸 광명절이라고 이름을 지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그 우상화를 선전을 했습니다. 예. 김정은은 첫째로 고향이 문제입니다. 어. 고향 문제를 끌게 되면 바로 김정일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 김종숙이라는 그 혁명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란 이 세뇌 교육을 북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참 많이 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김정은이는 고향하고 엄마 문제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엄마 하면 고영이가 걸리잖아요. 네. 세 번째 문제가 김일성은 태양으로 했고 김정일이는 광명으로 했습니다. 그럼 김정은이를 뭐라고 하겠느냐.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명절에 대한 호칭이 따라 있어야 돼요. 그냥 생일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북한 말로 말하게 되면 존엄성이 없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탄생일을 생일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 벌써부터 그때는 당 조직에 이게 취소를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생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탄생일 하고 태양절이라고 언명하는 것이 공식 교과서 내용들이 다 바뀝니다. 그때는. 예. 그러면 김정은이를 과연
태양도 써먹었고 광명도 써먹어서 뭘 써먹겠냐? 달을 써먹겠냐? 이런 달밖에 안 문제가 남았는데. 상당히 네. 이슈거리로 남아있겠죠. 아하, 그렇군요. 자, 2월을 보면은 2월 16일은 우리가 이제 설날이고요. 그죠? 네네. 하루만 쉽니까? 예. 하루만 쉬어요. 2월 16일을 원래는 2월 16일 세는 날짜에는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3일을 쉬게 됩니다. 3일을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잖아요. 이럴 예. 때는 대체로 뭘 안 시키거든. 그러면 2월 16일 하루만 빨간 표식했어도 예. 18일까지 3일을 쉬는 걸로 되는 우리 겁니다. 16일부터 17일, 18일까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앞뒤로 15, 16, 17 쉬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뭐 음력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음력설이 참 희한하게도 2월 16일이 음력설입니다. 예. 1월 1일이 음력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음력설을 따로 표기 안 했지만 지난 2016년이나 17년, 15년 이런 달력에 보게 되면 음력설을 따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월 28일을 딱 표기했고 2016년에도 2월 8일을 음력설로 따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면은 네. 여기 우리가 이제 평창 올림픽 개막일이 2월 9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2월 8일 날 이게 바로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라고 해서 열병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때 8일은 지금 여전히 그대로 다른 날짜하고 똑같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원래 4월 25일 네.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죠. 4월 25일은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인민군 창건 기념으로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조선노동당 규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조선노동당 헌법,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기도 하면서 조선노동당 규약은 북한의 전체 인민들이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북한의 조선인민군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한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 조선노동당 규약 46조에 밝혀져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의 조선인민군은 김일성이 탄생한 조선혁명군이 그 기반이 된 겁니다. 1938년에 창건했던 조선혁명군, 그들이 소위 말하는 반일인민유격대, 반일유격대가 그 최초이고 그 반일유격대가 명칭이 바뀌어지면서 조선혁명군이 됐거든요. 예. 그것이 광복 이후에는 1948년에 조선인민혁명군으로 바뀌면서 그 조선인민혁명군 날짜가 바로 2월 8일인 겁니다. 예. 네. 이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발칵 다 뒤집어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오래된 세뇌 교육, 그 뿌리 깊은 그 교육에 반항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북한의 근본 뿌리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월 8일 이거 제장은 저는 오히려 이게 북한에서는 2015년부터 준비했다고 하지만 예. 우리 평창 올림픽 선정이 언제 됐나요? 된지 꽤 됐죠. 꽤 됐죠. 예, 결정.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이걸 노리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생각해요. 김정아 장교님은 이 2월 8일이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4월 25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2월 8일이라면 요 위에 지금 작은 글씨들이 보이죠. 예. 이 작은 글씨에도 적어도 2월 8일은 조선인민군 창건이다라고 나와야 옳습니다.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네. 그것은 북한 주민들한테 전혀 공포한 국가적 명절이 아니라는 의미인 거죠. 네. 이것이 가장 팩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우리 평창 올림픽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어떠한 그들이 노린 수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저히 저는 북한에서 군사복무 10년을 해도 인민군 창건 날짜가 바뀌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제- 대표님, 근데 이제 조명근 장관이 어제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북한의 내부적 수요에 따른 행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뭐 어떤 게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내부적 수요 참 애매한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뭔가 원하는 게 있다, 필요한 게 있다 이 말인데 아마 북한 정권에서 내부적인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잘 설명을 하셨듯이 달력을 인쇄를 하려면은 그 한 10월 달부터 인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은 사실 여름에 해요. 그리고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되면 다 일반 가정이나 뭐 선물할 때 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눠줘요. 그런데 지금 이제 2월 8일을 군 창건 기념일이라고 했는데 원래 지금 달력엔 4월 25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분석을 하기를
한 3개월 전부터 미림 비행장에 병력이 집결하기 시작해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력이 디자인되고 달력이 인쇄되고 나서 갑자기 평창 올림픽 때 야 우리 그 하루 전날 뭐 한번 해서 세게 우리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자라고 급조된 그 기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최소 작년 여름 이전에 이런 기획이 있었다면 애초에 모든 달력들의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바꾸라라고 지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이제 2월 8일은 검은색이고 4월 25일이 인민군 창건 기념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달력 인쇄 이후에, 인쇄 작업 이후에 급조된 그런 이벤트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의견이 다르게 내년부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여기 2월 16일은 설날이 아니고 그 김정일 탄생 기념일입니다. 네, 북한은 양력을 세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탄생 기념일이니까 그 빨간색 대에 또 테두리가 아까 김일성 생일처럼 테두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설날하고 우연히 겹친 겁니다. 광명성제라고. 네.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열병식에 대해서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2월 8일 광군절 북한 퍼레이드는 지금 보면 북한이 또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상당히 대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 근처 미림 비행장에서 하고 있고, 아마 올 때 상당히 큰 규모의 병력과 또 북한이 아주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병기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위협적인 그런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의원님이랑 이준석 위원장한테 여쭤볼게요. 그 위협적인 열병식을 예상한다고 하면은 북한을 향해서 뭐 연기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신뢰가 없는 사람들끼리는 사실 신용거래하기 힘듭니다. 현찰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북한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부분, 예를 들어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것을 연기했다면은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은 이 거래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이번에 우리 정부가 지금 이번에 북한에 그럼 받은 것은 무엇인지 확실히 우리가 내준 것은 명확해 보이거든요. 받은 것이 그럼 단순히 그냥 현송월 씨가 공연하는 거 그 정도인지 그 이상의 어떤 항구적인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변화를 받은 게 있다면은 그걸 설명하지 못하고서는 국민들이 이런 걸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어떤 주체가 되어가지고 제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잔치를 벌인다고 공지를 했어요. 친구들한테. 근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야 그럼 그 전날 내가 같이 뭐 어디 우리 여행 가자, 술 먹자 이런 약속을 잡자고 주장한다면은 그게 친구입니까 그게 사실? 그게 회방 놓으려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당당한 이제 대북 이제 외교를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도 공식적인 책임 있는 당국자의 말로 북한이 열병식 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기껏해 책임 있는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전원으로 정부 관계자가 우려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얼굴 없는 정부의 담화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우리 급수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가가지고 북한은 이런 우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표현은 완곡해줬습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부의 내각의 일원입니다. 그 사람이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뭔가 역할 분담이 잘못된 겁니다. 제 생각에.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북한의 열병식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연례적으로 시행하던 한미 연합훈련도 평화올림픽을 명분으로 일방 연기한 마당에 북한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놓고 무릎 시위를 하는 이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연기했듯이 북한의 창건일 군사 퍼레이드도 김정은에게 연기해달라고 분명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김 의원님. 네. 여당 의원은 아니지만 우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장 어떻게 보셨어요? 여당 입장에서 당연히 저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 입장에서는 저 김성태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북한 정권의 속성이라든지 문제점 또 핵 개발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신라같이 열려있는 남북 대화 기조를 좀 끌고 가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하느냐. 네. 아니면 말 그대로 입 바른 소리를 제대로 해서 북한 니들 똑바로 해라 라고 바른 소리를 할 것이냐. 근데 현 정부는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것보다도 예.
신락같이 생기게 된 이 남북 간의 대화와 이런 기조를 좀 끌고 가보겠다. 네. 조금 욕을 먹겠다. 네.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의 저 얘기를 현재의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 역시 남북 관계에 있어서 고뇌의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저도 이제 좀 열병식에서 좀 북한이 좀 자숙을 했으면 좋겠다. 뭐 연기는 안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신인균 대표 실제 열병식을 하면은 미국을 자극할 무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러려고 열병식을 이렇게 당긴 거겠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인민군 창건 85주년이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6년 전에 80주년이라고 또 대대적인 이제 15 이렇게 이제 정주년 때는 원래 또 대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미 그렇게 해놓고 올해는 그러면 86주년이 되니까 별로 이제 열병식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걸 70주년 공교롭게도 70주년으로 딱 2월 8일로 당기고 나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 70주년인데 그런 정주년인데 하지 마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거 아니야? 원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 하지 마라고 못 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딱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70주년 이미 10몇 년 전에 했고 또 6년 전에 80주년 했고 작년에 85주년 했어요. 그런데 지금 70주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제 앵커의 질문대로 왜 하느냐? 바로 지금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뭐 현송월도 오고 남북 단일팀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또 펜스 부통령도 오고 그렇게 해서 물 밑에서 어떤 뭐 미니 육자회담, 세미 육자회담 이런 것도 사실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북한의 자신들의 값어치를 이만큼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전으로 보는데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게 저는 SLBM 중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중에서 북극성 1형, 북극성 2형은 발사 실험을 해서 보여줬어요. 네. 그런데 그거 할 때 김정은이가 지휘소 가서 브리핑을 받을 때 벽에 북극성 3형이라고 하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허. 한 번도 발사 실험을 안 했거든요. 지금 바로 화면에 지나간 저건 이제 북극성 예, 1형이죠. 나오는- 예. 이름. 근데 이 북극성 미사일의 3형이라고 예. 아주 사정거리 한 3,000km 좀 되어 범직한 지금 나오는 거면 배나 신형이겠네요. 지금까지는 안 나왔죠. 이것들은 신형이죠. 근데 이것들은 이제 뭐 사정거리가 한 1,000km에서 1,500km, 작년 2,000km.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데 3,000km 이상 날아가는, 즉 동해를 빠져나가지도 않고 괌을 바로 때릴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여줄 가능성이 1번. 두 번째는 이제 화성 14, 화성 15 계속 쐈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 중에서 사실 그 미사일이 2단 로켓이었어요. 네. 근데 3단 로켓을 보여주면서 대기권 재진입이 좀 더 용이하고, 왜냐면 이 마지막 그 대기권 재진입 로켓이 덩치가 작아지니까 조금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예. 덩치가 작아지고 사정거리가 더 길어지는 그런 모습의 화성 15형에서 좀 더 발전된 3단 로켓을 공개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지금 바로 화면에 나오는 것이 북극성 351 가능성. 바로 저겁니다.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저것을 실제로 이제 보여줄 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핵탄두 뭐 둥그랗게 생겼던지 좀 땅콩형으로 생겼던지 여러 가지 이제 핵탄두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핵탄두를 아예 트럭에 싣고 나와서 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자극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반응은 두 가지. 야, 정말 협상의 대상자가 되었구나, 핵 보유국이구나, 핵 감축 협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 그게 북한이 기대한 바겠죠. 예. 두 번째는 정말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즉 레드라인을 넘었었다라고 판정할 가능성이 99%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도 올림픽 전날 열병식을 개최하는 북한은 정작 우리한테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미국과의 전쟁 연습을 영원히 중단하고 남조선에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거둬치워야 한다고. 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만약에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하기만 하면 바로 즉각 도발을 하겠다, 이런 사전 암시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압박용인 거죠, 예. 결국은. 그렇다고 북한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나? 절대로 아니거든요. 북한이 해마다 진행하는 동계올림픽, 동계훈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대적으로 진행됩니다. 군단 규모의 대대적인 훈련입니다. 그 훈련은 북한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한미훈련, 그렇게 해마다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한미훈련을 우리는 뒤로 미뤘지만 북한은 동계훈련이 지금 진행 중인데다가
더 얹어서 지금 열병식까지 하는 거죠. 예. 이 한겨울에 북한 군인들이 열병식 훈련을 하려면 첫째로 열병식 훈련이라는 게 이게 팔 동작이 다 올라가고 다리가 올라가야 돼서 속옷을 안 입힙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 잔인한 훈련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지까지 4월 행사에 열병식은 했어도 이런 2월 달에 열병식이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네. 2월 16일 열병식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례적이고 대체로 4월 25일을 주속으로 했고 그리고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열병식을 화기를 미룬 것이 군인들이 여기서 동상 입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잔인해요, 이거는. 예. 왜냐하면 열병식 훈련을 하게 되면 열병식 이게 아무리 화복으로 시작한다 해도 땀을 어느 정도 흘리잖아요. 네. 땀을 어느 정도 흘리다가 잠시만 쉬어놔도 그 땀 흘린 게 그대로 북한 날씨 아시잖아요. 예. 한국 날씨의 2배입니다. 그럼 평양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산세 그 날씨들은 정말로 차거든요. 그게 그대로 얼어붙어요. 그걸 녹일 만한 온전한 공간이 대한민국처럼 잘 돼 있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영하 20도 안팎에서 훈련해야 되니까 아주 어렵겠군요. 저거는 정말 열병식 참가했던 사람으로서 저거는 정말로 살인 현장이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네, 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제 송영무 장관이랑 만나서 대화는 환영하지만 비핵화 목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매티스 장관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앞두고 대북 압박 기조가 약화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들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립서비스로는 지금 하는 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과거에 운전대를 잡는 것도 용인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 동아일보 박정훈 특파원이 가가지고 이 기사 분류해서 보낸 걸 보니까 미국 정가의 반응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금 전쟁 준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상당한 수준의 이제 실전 병력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는 이제 증언을 이제 워싱턴에서 바로 보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봤을 때도 지금 미국 정가에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평창에 있어가지고 여러 기대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대화를 지상으로 놓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지상 과제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군사 옵션을 버리지 않았고 실제 전력들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요 인사들은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n't suspended. We're deconflicting during the period of the Olympics, and exercises will continue immediately after the Olympics. Admiral Harris and TACOM have done a very good job about training and preparing and doing force deployment options and exercising and training in order to make the other side understand the thing everybody's done is just look at, get familiar with the geography, get familiar with the plans, and do some logistical preparation that just prove. 해병대 사령관 얘기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예요. 한반도 지형 숙지를 위해서 아주 리허설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건 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미국 전쟁의 시작은 다 해병대입니다. 네. 그래서 해병대가 바그다드도 점령했고 또 그 바그다드를 점령했던 당시 이라크전 할 때 1사단장, 해병 제1사단장이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인 제임스 매티스 장관입니다. 뭐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 사령관의 말, 한국의 지형을 숙지하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리허설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매티스 국방장관과 우리 송영무 장관이 하와이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예. 왜 하와이에서 만났느냐? 굉장히 그 심각한 내용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무 장관이 하와이로 가는 시간 해봐야 10시간. LA로 가도 뭐 10시간, 11시간 비슷합니다, 네. 시간은. 근데 왜 하필 하와이냐? 바로 매티스 장관이 하와이 있기 때문에 하와이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매티스 장관은 또 왜 하와이에 있냐? 펜타곤이나 미국 본토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렇네요. 바로 하와이는 태평양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전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전쟁을 지휘하는 곳이 바로 태평양 사령부입니다. 그래서 매티스 장관이 태평양 사령부나 특수전 사령부에 가서 점검할 일이 많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송영무 장관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만큼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의 역할은 이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또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 뭐 이러한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보도와는 관계없이 예.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보면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송영무 장관하고 회담을 한 도중에 미국은 남북 회담을 환영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견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김경진 의원님. 지금 한국과 미국 서로 두 장관의 속뜻 같을까요? 아니면 차이가 있을까요? 뜻은 같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잊어본 적이 없고 특히 유엔이나 미국 정부에서 강력한 제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조그맣게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행사를 통해서 아주 조그마한 대화에 지금 단초가 열려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양국의 군사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의 북한 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강조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인균 대표님, 김정은의 비밀 자금이 핵 미사일에 사용되느라 고갈되고 있다. 이런 또 대북 소식통의 발언도 보도가 되기도 했거든요. 김정은의 비밀 자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고갈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그 노동당 39호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외에서 그 달러를 수집을 해서 본국으로 보내주는데 그게 매년 뭐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대북 제재로 그 39호실의 자금은 거의 지금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치 자금 외에 핵 개발하는 자금은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김정은의 어떤 그 개인 비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인데 그게 이제 적게는 뭐 한 2조 원에서 많게는 한 5조 원 이상 이렇게 될 거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이제 미사일을 쏘았던 미사일들, 핵실험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통틀어 보면 그런 그 김정은의 비밀 비자금들이 거의 다 사용됐지 않을까. 네. 또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 파악하는 김정은 이후에 각 당 간부라든지 고위층들에게 줬던 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현송월도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그런 핸드백을 들고 왔듯이 그런 것들 다 선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39호실의 자금이 들어간 것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자금 그리고 선물 준 내역들 그리고 핵 개발할 때 쓴 내역들 다 조사를 해보면 이 자금이 지금 다 말라가겠다라고 하는 분석인데 상당히 근거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자, 김경진 의원님. 예. 지금 인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운명의 날 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반도의 이 위기 때문에 이것이 30초 줄여져 가지고 2분, 즉 자정에서 2분 전까지 당겨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한반도 지금 이 상황 위기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세계의 최고 강국인 미국이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지금 나타내는 측면들이고요. 또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미국 내부의 정치 사정,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입지가 조금은 좀 여러 가지 구설과 논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어떤 상황을 이용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저희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 정치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북한도 설득하고 또 미국과 적절한 정책적 조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선의 어떤 이 해결 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긴 하는데 사실은 미국 측에서는 육군 82 공수사단이 평양에 강제 진입해서 북한의 핵을 처리하는 훈련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언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했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보도가 나왔었는데 미국은 사단 2개가 사단 전체가 사단이 한 10,000명 정도 넘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수송기를 타고 와서 낙하산으로 상대 적진에 뛰어내려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단이 2개가 있어요. 82사단, 101사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82사단이 지금 이제 저렇게 사단 전체가 공정훈련을 하고 있는데 더 특이한 것은 아까 해병대 사령관 나왔지만 지금 이제 보시듯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면 다 소총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뭐 10,000명이나 평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총밖에 없으면 평양을 지키는 평방사 같은 경우 탱크, 야포, 자주포 다 가지고 저들을 상대할 텐데 저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탱크하고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화력 지원을 해병대가 해주는 그런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해병대,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 중에서 제12 해병연대의 이 야포들이 이 82 공정사단을 화력 지원을 해주는 합동 연습을 하고 있다. 이게 육군인데 해병대는 해병 아닙니까? 전혀 다른 병종이에요. 그런데도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해병과 또 육군 이것보다 더 높은 층에서 이것들을 관리하고 있다. 즉 태평양 사령부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메티스가 체크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뭐 한미 합동으로 저런 훈련을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즉 핵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김정은은 이 얘기를 잘 새겨드려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신인균 대표와 김정하 전 북한 장교와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 고맙습니다.